여기 한국에 여행을 와서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한국의 놀이공원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한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프레디라고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한국의 놀이공원에 갔던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감사한 나라의 사람들 덕분에 그 큰 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아들은 8살 무렵이지만 약간의 자폐 증상이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폐증은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는 발달 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의 자폐증은 3살 무렵에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관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 무언가 장난을 치거나 놀이를 알려주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말도 잘 배우지 못하더니 계속 혼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의 이런 증상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었거든요. 어린아이 혼자 집에 두고 12시간 정도 집을 나가 있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일을 해야 하니 밤늦게나 되어서야 아이를 만난 적도 많았었죠.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저의 언니가 가끔 아이를 봐주기는 했지만 사실 엄마만큼 봐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아서 아기를 볼 줄 모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자폐증이 있으니 학교에 가서도 너무 고생이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도저히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같은 반의 친구들은 저희 아들을 마구 놀리기도 하며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벌쭉 웃고 있는 아들을 보니 무언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반복했지만 선생님도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언가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낼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건 집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란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일이었는데 TV에서 나오는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아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혼자서 웃거나 혼잣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TV를 보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무슨 방송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보니 아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나오고 놀이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면서 왁자지껄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바쁘다 보니 아들과 놀이공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었죠. 아들이 텔레비전 속의 저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직접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니 아시아의 청년들은 한국의 청년들이었고 모두가 유명한 아이돌 가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한국의 놀이공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 자신도 새로운 다짐으로 리프레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참에 해외여행을 준비해서 제대로 떠나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한국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쪽은 아예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군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유럽의 주변 나라들만 조금 아는 정도이지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시아 여행을 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유명한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그쪽으로 계획도 잠시 했었지만 저희 아들에게 일본의 영상이나 중국의 영상을 보여주면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여줄 때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국어라는 언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독특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를 사용하는 줄 알았고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 저희 아들은 한글을 낙서하고 쓰면서 혼자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는 첫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죠. 처음으로 여권을 들고 스페인을 떠나 해외로 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도 이제 다 크긴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 넓기도 하고 깨끗해서 저희의 스페인 공항과는 정말 비교될 정도이더라고요. 아들은 무엇이 그리도 신이 났는지 계속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해대서 입을 막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은 전부 저희 아들을 귀엽게 봐주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며 지나가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넓어도 그렇게 넓은 공항은 처음 보았는데 만약 그곳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끝장이니까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했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택시를 타고 도심지까지 가는 거리가 꽤나 멀더라고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도 같았고요. 그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고 아들과 서울로 향하는데 확실히 생전 처음으로 보는 아시아 사람들과 바짝 옆에 서서 이동하니 아들이 꽤나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점은 지하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역마다 표지판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지나다니는 모습에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저희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처럼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탄 지하철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해치면서 마구 뛰어다니는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모두가 그의 길을 비켜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굳이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정말 한국인들은 편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인지하고 서로 도우려 하는 모습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생각보다 쉽게 숙소를 찾아냈고 잘 도착을 했죠. 그리고 숙소에 짐부터 얼른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이공원에 간다니 해벌쭉 웃으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까지 설렜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놀이공원은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숙소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탔는데 전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무언가 울컥하기도 했는데 저희 아들은 굉장히 신나했고 즐거운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을 갈 때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안 보여서 따로 화장실을 들어가야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남자 화장실도 슬쩍 보았는데 없었고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놀이공원 전체를 혼자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녔는데 그동안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진작 아들에게 스마트폰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쥐어줄 걸 생각도 들고 짧은 시간 동안 일하도 이런저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저를 진정시키고 말을 걸면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거니 말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입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부부는 저희 아들 또래의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딸을 가리키며 저만한 아이라고 말했죠. 그분들은 더욱 신경이 쓰이시는지 함께 미아보호소에 가보자고 하면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에 감동하기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저를 부축해 주시면서 끌고 가주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의 긴장감이 들기도 했는데 만약 이들이 저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던 상황에서도 아들을 생각하며 미약한 정신을 붙잡으려 애를 썼죠. 다행히 미야보소라는 글자가 보였고 정말 안심하고 미야보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한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맙다고 몸에 남은 묻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분명히 아이가 유괴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생겼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합심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만 벌리고 웃는데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가자고 조른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일은 터지고야 말았지만 한국이기에 아주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이라는 천국과 같은 나라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었다면 분명히 아이가 납치되어서 돈을 요구하거나 아이를 유괴해서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아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중국 아이돌의 영상을 보았더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큰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놀이공원을 나와서 호수를 구경하기도 하고 최대한 사람이 적은 장소를 구경하는데 그건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좋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 기뻤으니까요. 한강공원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여서 그곳에서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국은 물과 관련된 공원이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곳을 잘 꾸며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실컷 구경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숙소에서도 멋진 야경을 구경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곳의 풍경만으로 기분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이번 여행은 아들의 변덕이 심한 편이라 조금은 자유롭게 왔는데 역시나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가보고 싶은 장소 몇 군데만 정해서 돌아다니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정도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었는데요. 아들이 계속 놀이공원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걸 들어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도 놀이공원에 갈 생각입니다. 오늘 다녀왔는데도 또 가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내일까지 한 번 더 갔다가 한국의 오래된 궁궐이나 구경할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궁궐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저희 아들에 대한 걱정도 한국에서만큼은 조금 덜어도 되니까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특히나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기하게 구경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모차도 대여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었네요. 어쨌든 한국에서 제 아들을 찾아준 두 부부께도 감사드리고 미아보호소에서 아들을 봐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정말 천국이었고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더 커서도 꼭 다시 가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